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 신경 전달, 혈액 응고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주요 역할과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골밀도 유지 및 골다공증 예방, 연골 건강과 구조 형성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신경 전달 및 신진대사 활성화하여 신체의 균형을 맞춥니다. 세 번째,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여 근육 기능을 조절합니다. 네 번째, 혈액 응고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심장 박동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체내 산성화 방지 및 독소 배출에 관여합니다. 여섯째, 활성산소 및 요산염 생성 억제, 세균과 염증 해소합니다. 일곱째, 지방 대사 촉진, 대장암 위험 감소, 신장 결석 예방에 기여합니다. 여덟째, 혈압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치아와 잇몸 건강에 관여합니다. 열 번째, 세포 분열 생성 과정에 관여하여 영양소 등 물질이 이동에 관여합니다. 이렇듯 미네랄 칼슘은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근본 물질입니다. 평소에 인체 흡수율과 활용도가 높은 천연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 신이한수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분해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온은 전하를 띠는 원자나 분자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해질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수분 조절 등 다양한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각 부위의 생체 전기가 잘 전해지지 않으면 각종 통증에 시달리고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만성 질환으로 결국 이관됩니다. 텔로미어 신이한수의 주 성분인 칼슘 이온과 칼륨, 염소와 나트륨 이온은 막힌 생체 전기를 강력하게 통전시키는 전해성 물질입니다.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하는 미네랄과 칼슘 부족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 각종 신경 정신과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텔로미어신의 한수를 꾸준히 음용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이러한 각종 신경성 병증 현상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수소이온화 미네랄 칼슘입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합성 칼슘은 천연 칼슘과 분자 구조만 같을 뿐 보조인자가 없는 불완전한 칼슘 성분입니다. 이러한 고용량 합성 칼슘제는 몸에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조절되지 않아 혈중 칼슘 농도가 빠르게 상승해 몸 곳곳에 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돼 돌처럼 굳는 석회화가 관상동맥에 발생하면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슘은 나노보다 더 작게 이온화되지 않으면 세포 속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칼슘 분말을 알약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부형제는 적혈구수 감소, 면역력 저하, 성장 억제 등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위산 부족 등으로 소화시킬 때 칼슘이 이온화되는 양이 작아 뼈로 가는 칼슘마저 부족해 심장질환, 근감소,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많이 겪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체내 흡수율과 활용도가 높은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신의 한수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체내 pH 균형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과 체액을 pH 7.35에서 7.45로 항상 27을 유지하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pH는 7.4 수준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불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 pH가 7.4를 벗어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내 산성화는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비만을 유발하며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pH 불균형은 면역 시스템 기능을 약화시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몸의 산성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 과일을 늘리고 산성식품인 육류,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또한 평소에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 체내 산성 물질을 중화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명상으로 대사 활성화와 활성산소의 제거를 도모해야 합니다. 손쉽게 pH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체내 흡수율과 활용도가 높은 알칼리성 수소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 신이 한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체내 산성화는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소화 불량, 뼈 건강 악화,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에서 세포 내부의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부산물로 생기며 체내에서 쓰이는 보통 산소보다 불안정해 반응성이 증가한 여러 종류의 체내 산소를 총칭합니다. 반응성이 증가한 산소 화합물인 활성산소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인해 갑작스럽게 급증하게 되면 건강한 생명 유지에 해로운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배기가스라고도 불리는 활성산소는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체내에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잉 생성된 필요 이상의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인 체내 산성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알칼리 신선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성식품의 과다 섭취는 체내 산성 물질을 늘려 산성화를 촉진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젖산 등 산성 물질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 산성화를 악화시킵니다. 셋째, 운동 부족은 대사 산물 축적을, 과도한 운동은 젖산 축적을 유발해 급성 산성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 산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우리 몸을 산성화 체질로 변화시킵니다. 여섯째, 각종 세균 감염 및 만성 질환은 혈액 산성화를 유발시킵니다. 일곱째, 환경 공해는 우리 몸을 갉아먹는 산성화의 원인입니다. 여덟째,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 칼슘 섭취 부족은 혈액 산성화를 일으키고 각종 대사성 질환을 촉발시킵니다. 체내 산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알칼리성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신이 한 수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염색체 끝단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재서 노화의 정도와 수명의 연관성을 알아낸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있는 부위로서 염색체의 유전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염색체가 복제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다가 그 길이가 사라져 염색체의 보호 기능이 상실하면 수명이 다한다고 합니다. 텔로미어 단축은 세포 노화, 만성질환, 수명 단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혈액 산성화가 직접적으로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을 유발해 텔로미어 단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관성이 최근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내 산성화를 해결하면 텔로미어를 격으로 길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항노화 의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체내 산성화의 예방, 알칼리성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수분과 필요량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제1입니다. 천연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 심의 한 수의 음용 방법은 인박스에 공봉된 팜플렛의 적용 대상별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먹으면 뇌와 조직세포의 위축으로 치매, 관절질환, 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만 빼놓고는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 신의 한 수를 물에 5% 정도 희석하여 가능한 공복에 하루 1000ml 이상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체중과 증상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음용하되 기준치에서 2배 이상 초과하든지 2분의 1 이하로 음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입속 질환이 있는 사람은 원액을 입속에 15초 정도 가글한 후 그대로 음용합니다. 구강, 식도 또는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1일 원액 100에서 200ml를 공복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 씹어 드시는 것처럼 하면 좋습니다. 항상 잇몸 가글하듯이 음용하면 구강, 잇몸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식도 역류염 위장 장애가 심한 사람은 물과 혼합해서 음용하다가 적응이 되면 혼합 비율을 조금씩 올려서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텔로미어 심의 한 수를 밥과 반찬에 혼합해서 섭취해도 좋습니다. 얼굴과 머리, 피부 질환에는 스프레이에서 사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식도,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에 초기에는 자결감을 느낄 수 있지만 3일 후에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산성화 체질인 사람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음용 후 10일 정도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빠져나오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중풍, 파킨슨, 치매, 관절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칼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음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로미어 신의 한 수는 취침 2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질환과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담 후 음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수소 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 신의 한 수의 맛을 제대로 보시려면 원액을 10에서 30ml를 입에 1에서 2분간 물고 천천히 씹어서 조금씩 넘기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알리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맛은 간, 담 기능이 약할 때, 짠맛은 방광, 콩팥이 약할 때, 매운맛은 폐,
대장의 기능이 약할 때. 두 번째, 단맛은 위, 비장이 약할 때. 쓴맛은 심장 및 심포, 소장 및 삼초의 기능이 약할 때. 세 번째, 비린 맛은 기관지 및 폐의 기능이 약할 때. 텁텁한 맛은 오장육부 중 두 가지 기능이 약할 때. 떫은 맛은 삼초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을 조절할 때입니다. 네 번째, 질병에 걸렸을 때 나는 누린내는 간장병, 탄내는 심장병, 향내는 비장병, 비린내는 폐병, 썩은 내는 신장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칼슘의 본래의 맛은 단맛이고 알칼리는 쓴맛이고 산성은 신맛을 나타냅니다. 명현현상은 어떤 것을 먹든지 경험한 다음 건강이 개선될 때 일어나는 불편한 현상을 말하는데, 예전에 교통사고 회복 과정에서 일어났던 통증 등에서 불편했던 과거의 몸 상태가 수소이온화, 미네랄, 칼슘 음용 후 10일 이내에서 신경과 기관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스로 자가 도태시켰던 신경들이 급격히 되살아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섭취 후 늘어도 10일 전후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수소이온화 미네랄 칼슘인 텔로미어시니안수를 음용 시에 일시에 과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어지러움, 졸음, 몸의 들쑤심, 가려움, 뼈드락지, 목마름 등 강한 명현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명현현상이 발생하면 텔로미어신의 한 수의 섭취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조금씩 늘려가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좋더라도 과용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죠?